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준입니다. 오늘은 몸 변화 영상 업로드 이후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직접 했던 식단과 운동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몸 변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의 헬스 경력은 3년이고 이전에 맨몸 운동이나 다른 운동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첫 10개월 정도는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했었는데 이때 식단은 하루 3끼는 무조건 챙겨 먹자고 생각을 했었고, 이 3끼를 먹을 때 탄단지 비율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단백질은 조금 많이 먹어주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 3끼 일반식을 먹었었는데 그 일반식 반찬 중에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 좀 적었다 싶으면 이제 보충제를 추가로 더 섭취해줬고요. 보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직후에 한 스쿱씩 먹었었는데 이때 추가로 먹을 때는 한 스쿱 반에서 2스쿱까지 먹었었습니다. 이제 0개월 차라고 해야 되나요? 0에서 10개월까지는 하루 3끼를 먹고 주 3회 약 1시간 반씩 운동을 했었고요. 유산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만에 한 5kg 정도 증가했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55kg까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좀 정체기가 좀 길었고요.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때 운동은 무분할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었고, 이때 초보자는 무분할이 좋다라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봐서 이제 무분할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를 포함한 좀 마르신 분들은 어깨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깨를 넓히려면 등도 같이 운동을 해라 라는 영상도 정말 유튜브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등하고 어깨를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하체랑 가슴은 비슷하게 했는데 한 등 어깨에 비해서는 한 0.7배? 그 정도로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은 전혀 운동을 안 했고요. 부위별 운동 가지수는 한 2가지 정도 했었습니다. 우선 무게와 횟수는 무게는 한 15개를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5개씩 4세트에서 5세트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깨의 경우는 이제 덤벨 프레스랑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했었는데,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kg에서 2kg로 했었고, 3kg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어깨가 엄청 아팠을 거예요. 무거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쿼트 같은 경우는 빈봉으로 시작해서 3, 40kg까지는 늘렸던 것 같고요. 이때는 지금은 안 하는데 이때는 5kg 덤벨로 런지도 같이 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치 같은 경우엔 빈봉으로 했고요. 가슴 운동은 벤치랑 그다음에 머신 그 프레스 있잖아요. 머신 운동 한 가지, 이렇게 2가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걸이는 이상하게 지금이랑 횟수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자세가 엄청 다르겠지만, 네, 턱걸이는 그랬고요. 턱걸이 했고요. 그 다음에 랩풀다운도 같이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로 프리웨이트 운동이 더 많았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제가 55kg는 아마 6개월 좀 더 걸렸나? 그 정도 만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체가 좀 심했어요. 계속 정체가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운동에 흥미를 조금씩 잃어갔고, 운동 횟수도 주 1회? 막 엄청 줄어들었어요. 거의 휴식한 거나 다름없죠. 이랬었는데 이제 제 원래 목표는 60kg였어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 한번 그래도 목표 달성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PT를 받게 됩니다. P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지인 형님한테 받았었고요. 이제 PT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식단과 자극, 자세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PT 같은 경우는 주 1회로 했었고 약 40회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월 차에서 한 18개월 차? 1년 6개월 정도까지 받았던 것 같고요. 이때 식단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았는데 간식은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간식을 추가했어요. 그 전에도 뭐 간식 뭐 먹긴 먹었겠는데 뭐 가끔 먹는 거고 뭐 체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매일 간식을 또 추가로 먹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3끼는, 한 끼는 일반식을 먹었어요. 그거는 0개월에서 10개월 차랑 똑같죠. 근데 이제 나머지 2끼는 쌀밥과 소고기를 먹었는데, 쌀밥은 한 250g에서 300g 정도 먹고 소고기는 200g 정도 구워 먹었어요. 소고기도 이제 기름기가 좀 적은 부위 위주로 먹었고요. 간식 같은 경우는 계란과 가래떡 위주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은 거 아니고요. 이제 간식이 질릴 때는 계란의 경우에는 닭가슴살 아니면 보충제나 프로틴바, 약간 맛이 좋은 걸로 대체했고요. 가래떡의 경우에는 감자나 고구마로 대체했습니다. 간식의 양 같은 경우는 약 3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 사이로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뭐 이렇게 클린한 간식만 먹은 건 아니고요. 이런 사진들처럼 피자를 먹기도 했고, 이런 빵 같은 걸 이렇게 우거우거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틀이었고, 여기서 이제 그 3끼 먹었던 양이 적다 싶으면 그 사이에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을 먹은 거죠. PT를 받기 시작해서부터 1년 정도는 주 5회에서 6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대신 이제 횟수가 좀 늘었죠. 약간 고강도로 좀 짧게 끝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그 다음에 유산소는 주 1, 2회 정도 했는데 한 15분? 사실 안 한 거나 다름없죠. 안 했고요, 유산소는. 이때 5분할 등, 가슴, 하체, 어깨, 팔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초반에는 팔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재미가 없고 약해서 그런지 너무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등하고 어깨로 대체해줬습니다. 그래서 5일 운동할 때는 등, 가슴, 하체, 어깨, 등 이런 식으로 했고, 6일 운동할 때는 등, 가슴, 하체, 어깨, 등, 가슴 이렇게 등 어깨에 이번에도 좀 무게를 뒀죠.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12개 4세트에 맞춰서 했었는데, 이때도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냥 횟수랑 세트에만 너무 집중을 했고, 무게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들 수 있었는데 제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아쉬워요. 아마 성장이 더뎠던 이유가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PT가 끝날 때쯤 되니까 한 60kg가 넘어갔어요. 62kg까지 아마 달성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제 최고의 정체기가 옵니다. 아마도 사실 목표를 넘어서 그랬는지 살짝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간식을 잘 안 먹고 체중 체크도 잘 안 하고, 그렇게 1년 정도를 61에서 64kg 사이를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한 5, 6월까지는 그냥 61에서 64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무게도 뭐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잘 안 늘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2016년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게 체크,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 예전 핸드폰에 있는데, 남성분들이라면 예전 핸드폰을 잘 버리진 않죠. 근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거기 아마도 운동 루틴이랑 무게가 적혀 있긴 할 텐데, 이렇게 노트에 적은 걸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무게를 늘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체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삼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거는 이제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저런 제가 했던
그 절대적인 그 수치를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그거를 내가 언제 무게를 올려야 되고 언제 밥 양을 늘려야 되고,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살을 찌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때제때 맞춰서 해야 이제 정체기도 없고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 이유는, 저도 초보자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달 동안 운동을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 증가도 없었고 밥 양의 증가도 없었고 하니까 정체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룰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대한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게끔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